내란 수기의 윤석열의 12.3 반역 행위는 대한민국에서 합리적 보수의 목소리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폭력과 혐오를 추정하는 이 극단주의자들은 이 반역 행위를 계기로 해서 결국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쩌면 이제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내란 세력들은 이 사이비 종교 수준의 그 광적인 정치관을 갖고 있는 일부 지지자들에게 그들이 정말 혐오할 수 있는 맛있는 사냥감을 던져줬습니다. 근데 그 사냥감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종교인,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 그리고 시민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갖고 왔던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 아이러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입에 시달리고 씨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만 서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이라는 우리만의 독특한 정서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다른 민족,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나와는 생각이 다른 타인에 대해서 정말 무차별적인 혐오와 차별적 발언, 그리고 폭력까지 일삼고 있는 정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너무나도 저는 아이러니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박근혜 탄핵 때만 하더라도 당시의 여당은 정광훈 목사로 대변되는 극우 세력하고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절대로 제도권 정치에 편입되지 않도록 막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만 해도 뭐 많이 욕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나름 합리적이었던 보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과 현재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라는 그 단순한 이유만으로 이 극우 파시즘이라는 악마하고 손을 잡고 이제는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선을 넘은 거죠. 근데 과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히틀러의 나치당은 1920년대 초반에 처음 설립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수 과격파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한테도 큰 지지를 받지 못했고요. 그것은 결국 히틀러가 1923년 미넨의 맥주홀에서 폭동을 일으켰지만 결국에는 진압된 또 큰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이 폭동을 통해서 히틀러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독일 전역에 알리게 되고 이락 스타가 됐죠. 근데 마침 1차 대전의 패전과 세계 대공황의 그런 좌절에 빠져 있었던 독일 국민들은 극우 파시즘 정당을 결국에는 제1당으로까지 만드는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치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의 두려움하고 편견을 이용하면서 희생양을 만들었습니다. 누구? 유대인과 공산주의자. 이 사람들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한다. 그 결과 정말 무자비한 숙청과 인종청소를 자행했죠. 좀 익숙한 광경 아닙니까? 2025년의 대한민국은 1925년 또는 1935년의 독일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극우 세력을 제도권 정치 안으로 끌어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 세력들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종북, 친중으로 몰아세우면서 이들을 없애야 된다고까지 말하죠. 단적으로 드러난 예가 뭡니까? 야당 정치인들 체포구금하겠다고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던 계엄 포고령, 그리고 계엄 가담자들의 진술, 노상원의 수첩, 서부지법 폭동 사태, 그리고 극우 집회 현장에 가보시면 들을 수 있는 그 수많은 혐오와 폭력의 언사들, 이 모든 것은 내란 주범들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극우 파시스트들한테 제조권 입성의 문을 활짝 그렇게 열어줄 건가요?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정치지형의 극우화는 근데 이게 현재 대한민국만 겪는 현상은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그리고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 심지어 선진국들에서도 극우 정치 세력이 민주주의를 정말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렇게 각성을 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나치 후예를 자처하는 극우 정당인 이 오스트리아 자유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일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극우 정당인 그의 조르자 멜로니가 총리가 됐습니다. 미국은 한술 더 뜨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뭐 했죠? 국회의사당을 습격했던 폭도들 대규모 사면시켰습니다. 이제 미국은 민주주의하고 이회주의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었어요. 아마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도 어쩌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을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을 비롯한 서부지법 폭도들을 전부 다 사면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자기들이 한 일이 있지만 뭐 그거는 뭐 내 알 바 아니고 일단 뭐 사면해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 극우 세력들은 Save America 대신에 Save Korea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죠. 그리고 Stop the Steal 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제 국가를 뒤엎을 수 있을까 기회만 노리면서 수면 아래에서만 꿈틀대고 있었던 이 대한민국의 파시즘이라는 불꽃이 이제 윤석열이라는 기름을 만나서 마치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내련 세력들이 법관들의 개인 신상을 이렇게 털면서 사상 검증하는 모습, 뭐 좀 익숙하지 않나요? 저는 수십 년 전에 그 중국을 처참하게 박살냈던 문화 대혁명 시절의 홍위병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고, 그리고 이 강인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거저 얻지 않았어요. 피를 흘려서 얻은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서방의 많은 석학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Beacon of Democracy, 즉 민주주의의 등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 내란 세력이 아직까지 저런 망언을 일삼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하고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볼테르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저 또한 이 내란 세력들이 곡하가세하고 혹세무민하고 하는 모든 언어를 증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란 세력이 단죄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민주주의 제도를 끝까지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내란 세력들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다시는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역적모의가 발언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란 숙의 윤석열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반드시 그 집행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 무기징역 선고하면 나중에 사면시켜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일찍 사면이 됐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도 자기 반역 행위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뻔뻔하죠. 그나마 이제 전두환의 어린 손자였던 전우진이 진심 어린 사죄를 한 것이 그나마 한 줄기 위안이 될까요? 우리는 이 국가하고 국민을 배신한 자들이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이 위대한 교훈을 우리 자녀들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